네, 네. 하루 엔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이약저약 뭐 챙겨 먹었나 안 먹었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딱 그냥 하루에 먹을 것들을 네. 딱 세 알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네, 아, 뭐 엔진이 필요해 우린. 그렇습니다. 하루 엔진 꼭 챙겨서 네.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엔진 권순우 엔진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부릉부릉. 예, 이름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엔진 한번 또 시동 걸어볼까요? 예, 그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 자넷 옐런 장관이 또 이렇게 무서운 얘기 조금 했고요. 이렇게 부채 한도 상향 안 하면은 디폴트 되면은 이제 경제적 재앙이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이 이슈는 우리나라도 예산 한 12월 때쯤 되면 예산 심의하다가 뭐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극적 타결 하잖아요. 어떻게 매년 똑같은 거 해도 똑같이 또 그죠? 걱정하고 예. 항상 한도에 딱 걸려가지고 그죠? 결국 예. 또 넘어가죠. 예, 근데 이것도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별일 없을 거라는 걸 매년 경험하지만 또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은 걱정해. 약세를 보여요. 그래서 네. 그런 이슈다라는 거를 조금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뭐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우존스도 한 0.68% 약하게 나왔고요. 나스닥도 뭐 올랐는데 0.47%, S&P 500도 0.38% 그냥 지지부진한.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뭐요? 박스닥이라 그랬잖아. 박스닥.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지금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원래 미국 시장은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거나 좀 푹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뭐 그런 거. 옆으로 기고 있는 박스닥. 박스닥. 자, 우리 시장은 좀 돌파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뉴스는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뉴스 좀 전해드리려고요. 네. 그 한미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거는 그 좀 핵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건데 이게 그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이제 핵무장 여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핵 확장 억제 방안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거를 이제 NCG라고 좀 약자로 쓰고 있는데 나토에 있는 핵 계획 그룹 MPG에서 따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 같은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서 정례적으로 전개를 하겠다. 이제 훈련할 때 자주 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핵 자산 관련한 정보를 뭐 확실하게 공유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반대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무를 준수하면서 비핵국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약속을 또 담고 있어요. 아무래도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핵과 관련한 그 방어 체계를 훨씬 더 탄탄하게 구축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 우리는 그러면 직접적인 핵무장을 하진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담은 것으로 뭐 보입니다. 저 신문 사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미국이 이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핵 개발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사실 이제 양국 간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도 또 팽팽한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제 군사안보상의 한미동맹의 진전은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던 아니면 저희 경제계에서 기대했던 경제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여기저기 좀 통상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얘기가 이제 그 물론 국가안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거에 더해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그 얘기가 좀 덜 나왔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럼 안보 얘기를 이제 한 김에 좀 저쪽에서도 있었던 얘기를 같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 이명록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되겠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마도 중국에서 좀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서로들이 있잖아요. 또 중국에 기대를 합니까? 거기에
중재할 만한 주체가 딱히 이제는 중국밖에 없다. 그렇죠. 보통은 이런 사안에서는 미국이 중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해관계자가 돼 있잖아요. 미국은 뭐 완전 우크라이나 쪽으로 섰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CCTV에서 시 주석이 했던 얘기는 CCTV가 보도한 시진핑 주석의 얘기는 대화와 협상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주체를 중국이 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유라시아 업무 특별 대표를 그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라고 네.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임명뿐 아니라 이 통화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그 미묘하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약간은 이제 중국이 중재를 하려 그러는구나라는 거기도 한데 미묘한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중국 총회에서 이번 통화 관련한 설명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약속에 응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해서 내가 통화했다. 시진핑이.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완전 중재자라기보다는 러시아 쪽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준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 통화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한쪽에 선 것처럼 나온 건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그 온도 차가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운데 훅 들어와서 러시아도 그만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만해. 요런 느낌까지는 아직 안 근데 가고. 뭐 중국이 러시아하고 편먹은 거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렇죠. 그거 뭐 그렇다게 한다고 그게 되나? 그러니까 중국은 내가 한번 볼 때 러시아가 빨리 전쟁 그만두는 걸 원할 걸. 그래야 본인들이 자유로워지지. 네? 러시아의 뒷배를 딱 얻고 대만을 더 쫙 압력할 수 있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포석인 것처럼 보여서 확 들어갈 것 같이 좀 액션은 나왔는데 표현에는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내가 응한 거지 아직까지 뭐 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네. 뉘앙스를 살짝 주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 앞으로도 뭐 뉴스가 계속 나올 테니까요. 그거 좀 팔로우업을 해보고요. 예, 예.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요새 실적 시즌이라 네. 그냥 그 좀 희비가 엇갈렸던 실적 발표들 몇 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기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80%가 늘었습니다. 2조 8천억. 근데 그 전날 현대차도 분기사상 최대 영업이익 됐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매출액도 30% 정도 늘었고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영업이익률, 기아 영업이익률이 무려 12%가 나왔습니다. 오. 제조업에서 두 자릿수 이익률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그것도 자동차가. 예, 굳이 이게 포트폴리오상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그 테슬라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11.4%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사업 구조가 다르니까 뭐 이거 한번 저기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숫자는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원. 와, 사상 최대죠. 예, 사상 최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좀 그 차 그 판매 믹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비싼 차들 많이 팔게 됐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아니 삼성전자가 최고 많으면 분기에 뭐 12조 13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 정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고. 아니 예. 근데 어쨌든 차로 6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대 기아 차니까. 예, 예. 야 그것도 참. 예? 되게 특이하죠. 토요타보다 훨씬 많죠. 토요타보다 많죠. 토요타가 한 4조 7천억, 4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했는데 이것도 뭐 둘이에서 훌한 6조 일은 4천억 했으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그냥 뭐 조금 올랐습니다. 한 100% 정도. 네. 네. 전혀 감흥이 겨우 없. 100%. 이거 나름 유머라고 했는데 정프님 너무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닐까? 겨우 100% 그러면 껄껄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00% 증가한 8조 7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가볍게 145% 늘어서 6,300억 기록을 가볍게. 했습니다. 예, 가볍게. 그리고 원래 한 5,100억 정도 됐었는데 미국에서 주는 돈까지 또 미리 계산을 해서 6,300억으로 올렸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도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요. 저렴하더군요. 와, 한 분기에 3조 4천억 적자. 3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에 3조 4천억을 적자를 보면 정말 그 회사 경영진들은 어떤 느낌일까 정말 좀 듣고리 오싹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반도체가 진짜 시크릿칼인가 봐. 예? 예. 재작년에 뭐 그냥 뭐 엄청난 이익을 내 가지고 이거
전 직원 이거 네. 네네. 허먼 밀러. 예. 허머 밀러. 예. 벌써 또 얼마 안 지났는데 그죠? 그 성과급 900%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성과급 더 달라. 예.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MZ 세대들 또 회장님한테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음. 그런 얘기했던 게 정말 몇 년 안 됐는데 좀 이렇게 효과가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실적 안 좋을 거다라는 건 다들 그냥 예상했던 일이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모였어요. 뭐 끝나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2분기부터는 감산에 따른 영향이 좀 나타나면서 재고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도 실적이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플러스 6천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오를 때는 SK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잖아요. 경기 좋을 때는. 근데 빠질 때도 정말 3조 4천억 적자난 거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6천억 플러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매출이 좀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가격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가격 탄력성이 좀 있으니까 메모리 사용량은 또 증가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고 공급 축소가 맞물리게 되면은 하반기에 갔을 때 빠르게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투자 축소를 하겠다고 업계가 다 발표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생산을 증가하더라도 이미 투자 축소가 한 상황에서는 뭐 그 제한적으로 생산이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불황에 좀 골이 깊었던 만큼 호황기의 개선폭도 네. 상당히 클 걸로 기대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회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이건 좋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저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4분기 연속 4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 규모가 이제 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분기에 1조? 예. 와. 이거는 처음입니다. 분기 매출 1조. 대비하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건. 그렇죠. 매출이 한 4조 4천억 되는데 매출 4조에 1조 적자예요? 예. 조금 씁쓸하죠. 여기가 아무래도 TV나 IT 제품 같은 경우 이게 반도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TV나 IT 제품이 안 팔리니까 반도체도 잘 안 팔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고가 좀 쌓이고 있고 4분기에 이어 1분기까지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1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는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어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껴 있는 4분기에 좀 TV가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면 4분기에. 예. 그러니까 4분기에 쭉 팔리고 나면 원래 1분기가 좀 약하긴 합니다, 원래. 근데 그게 이제 4분기에도 별로 그렇게 재미를 좀 못 봤었는데 이게 1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LCD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LCD는 지금 국내에서는 생산 중단을 다 했었고 중국의 이제 8세대 LCD 같은 경우에 가동률을 좀 50% 정도로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네. 매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스마트폰은 대부분 OLED가 도입이 됐고 TV는 아직까지 도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요 중간에 있는 IT 패널들 이게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요쪽은 아직 OLED로 전환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OLED 전환이 그렇게 빨리 될까요? OLED 전환이요? 그 가격 차와 예. 성능의 차를 사람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아, 저 가격 주고 내가 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솔직히 뭐 전혀 동기가 근데 부여가 안 돼. 꼭 그렇게 소비가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은 그 합리적이지 않게 만드는 브랜드가 지금 OLED 채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요? 애플? 애플. 네. 그러니까 애플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 탄력성이 좀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먼저 애플에서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을 이제 바꿔주면은 그것 따라서 좀 전반적으로 표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종의 행복 회로 같은 겁니다. 네. 근데 내년 정도부터는 애플이 그 패드부터 해가지고 OLED를 넣어줄 것 같은 느낌을 그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OLED 패널 투자를 한다 그랬던 것도 네. 그 이쪽이거든요. 중형 시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OLED로 전환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시장이 개척이 되면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여기 또 좀 OLED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OLED로 전환이 되면은 그래도 한번 다시 우리나라 OLED 디스플레이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CD, OLED 두 개 있는데 LCD 6만 원, OLED 10만 원 이렇게 이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면 아마 기부님 말씀대로 안 갈 건데 별 차이도 없는데 뭔 4만 원 왜내 이렇게 될 건데 그냥 기업들이 이건 결정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의 뭐 선택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LED냐, OLED냐, 뭐 LCD냐 요거 선택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좀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치열한 데서는 여기서 내가 OLED 패널 했으니까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을게요라고 했을 때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거 만들 거니까 조금 더 비싸게 받을게요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저항이 좀 덜해요. 그리고 애플이 OLED를 채택을 해가지고 계속 잘 되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중형 시장도 OLED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도 그 지난번에 그 8.6세대 한다고 4조 1천억 정도 투자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중형 패널 만드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큰 돈 투자했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TV에 관한 한 TV 정년제를 도입하든가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TV 정년. TV 하나 사가지고 15년에서 20년 봐버리면은 아니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또 새로운 시장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고장이 안 나요. 고장 나서 바꾸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니까. 큰 거 보려고 바꾸지. 그리고 우리나라 AS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하면 바로 와요. 15년 된 TV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애플 같이 브랜드력이 강한 데가 먼저 선도를 해준다면 우리나라 중형 OLED도 조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거다. 이 뉴스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예. 하한가 막 속출했던. 와 이게 첫날은 이제 반대 매매의 여파로 하한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7조 4천억 정도가 빠졌다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신용 문제가 약간 얽혀 있었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CFT 계좌인 걸로 추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증권사들이 증거금융을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혹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성광은 지금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뭐 세방이나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하한가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이렇고 그나마 이게 다올투자증권이나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한 그나마 선방을 한 게 마이너스 5%. 네. 뭐 이런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처음에 반대 매매가 나와서 하한가가 나온 것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좀 테크니컬하게 뭔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해당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펀더멘탈하게 뭔가 이 회사들은 정말 탄탄하게 이익도 좋고 기대치도 높아 그래서 올랐다라기보다 네. 근데 이 회사들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G 가격이 오른다, 뭐 LNG가 중요해진다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회사들이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펀더멘탈하게 올릴 일인가? 그랬던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딱 주가가 떨어지고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어떤 세력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지금 펀더멘탈한 주가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올랐던 거구나 하면은 여기서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르륵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 뉴스 관련해서 좀 취재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제 추정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 10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국금지 조치 나온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딱 터진 순간에 봤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거 테마주 관련해서 할 때 결국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신 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냥 올라갈 때는 내 주식도 올라가고 제 주식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들 좋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그 다우데이터의 네. 대주주인 김익래 회장이 그때 딱 그 주가가 떨어지기 이 거래일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주가 조작 세력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뭐 거기 뭐 상속증여 관련해서 좀 돈이 좀 필요해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시를 하고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주당 43,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17,000원이에요. 이야. 그러면은 거의 거기서 600억 넘는 현금을 확보하게 된 게 있는 거고 대성홀딩스도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의 대주주예요. 네. 그래서 서울가스가 이게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까지 될 건 아닌데 계속 올라가니까 대성홀딩스도 서울가스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그러니까 3월부터 예전부터 계속 팔았어요. 오를 네네.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 팔았던 금액이 거의 한 500억 이상. 그렇게 높은 주가에 좀 팔아서 좀 차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내 주식 조금 올라가는 거 되게 좋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 있을 때 대주주가 이렇게 매도하는 거를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한 게 그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팔지 말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네. 여기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주주 사전 공시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주가가 좀 불명확한 이유로 많이 올라갔을 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좀 네. 조심하셔야 되는 요인이 또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더 확인하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본시장에 대한 또 신뢰를 깨뜨립니까? 이런 사건 또 벌어지면 역시 그렇지 뭐 주식시장 뭐 다 이거 저 사기꾼들이지 이런 느낌을 그냥 일반 투자자 혹은 뭐 이제 주식하지 않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수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제대로 좀 처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뉴스를 한동안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뜸했죠. 그죠? 예. 작전이라든지 시세 조정이라든지 뭐 내부자 거래 이런 뉴스가 한동안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조금씩 올랐다지만 그게 한 3년 동안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스템에서 그거를 못 걸어냈다는 것도 사실 좀 예. 자, 네. 근데 뉴스 보도 보니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 방식이. 이전의 방식과는 좀 달랐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계좌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시스템으로 다 걸러내는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얘기는 아니고 보도 보고 드리는 얘기인데, 이게 그 손님들한테 노트북을 다 줬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HTS 깔고서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을 한 다음에 네, 원래 네. 작전 세력이 자기가 거래를 하면은 이게 몰려서 걸리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나누어 줘가지고 거기를 이제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IP를 다 그렇게 분산시켜 놓고 예, 예. 그러면 여러 명이 여러 계좌가 거래를 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거래소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그냥 개인들이 따로따로 거래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잡아내기가 좀 어려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근데 뭐 약간 사회부성 얘기여가지고 그게 좀 자세하게 좀 드리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요 이야기 나중에 또 점점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